아버지, 이거 보세요. 신도시 개발이래요. 여기 우리 땅 아니냐?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던 박만수는 신도시 발표 이후 가족의 낯선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왜 모든 것이 변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만수는 새벽부터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손에 익은 괭이질이었지만 오늘따라 숨이 가빠졌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고 허리를 펴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그는 잠시 괭이를 땅에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너무 높아 보였어요.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큰아들 민수가 서울로 독립할 때였어요. 청산군 농지 중 제일 비옥한 땅 300평을 팔았던 날이었죠. 민수는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했었어요. 박만수는 땅 문서를 넘기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민수가 말했었어요. 아버지, 이 돈으로 서울 가서 꼭 성공할게요. 걱정 마세요. 박만수는 아들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민수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버지 소원이다. 땅은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등기소에서 나오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박만수는 속으로 다짐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흙 묻은 손으로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둘째 성수가 결혼할 때는 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성수는 식당을 차렸고 결혼식도 올렸어요. 하지만 이자를 갚느라 박만수는 농사를 늘려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성수는 결혼식 전날 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사 열심히 해서 꼭 갚을게요.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박만수는 아들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성수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한테는 다 갚는 거다. 폐농 위기까지 갔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성수는 가끔 전화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고 박만수는 그 말에 위로받았어요. 막내 도윤이가 독립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줄 게 없었습니다. 민수와 성수에게 다 써버린 뒤라 손에 쥔 게 없었거든요. 도윤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박만수는 현관 앞에서 도윤이를 배웅했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형들한테 다 써버려서 너한테 줄 게 없구나. 도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들처럼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않을게요. 박만수는 도윤이 어깨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너한테만 못해줬다. 이게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구나. 도윤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박만수는 도윤이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박만수는 다시 괭이를 들고 흙을 팠습니다. 땅이 단단해서 힘을 주어 내리쳤는데 갑자기 소나기에 힘이 풀렸어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세상이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꺾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괭이가 손에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 김춘식이 반옆길을 지나다 박만수를 발견했어요. 춘식은 급히 달려와 박만수를 부축했습니다. 만수야, 정신 차려. 야, 박만수, 눈 떠봐.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진 걸 보고 춘식은 깜짝 놀랐죠.
춘식은 박만수를 없다시피 해서 길가에 세워둔 트럭까지 데려갔어요. 트럭 조수석에 박만수를 태우고 춘식은 급히 시동을 걸었어요. 야, 만수야, 조금만 버텨. 읍내 병원까지 금방이야. 트럭은 비포장 농로를 따라 읍내로 향했어요. 읍내 의원에 도착하자 나이든 의사가 진찰을 시작했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한참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혈압을 재고 눈을 확인하고 손을 눌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는 책상에 앉아 차트를 적다가 박만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만수 씨, 이건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청주시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난치성 질환이 의심되니까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3개월은 입원 치료를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만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춘식이 옆에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처방전과 함께 큰 병원 소개서를 건넸어요. 춘식은 박만수를 다시 트럭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벽에 걸린 낡은 농사모를 바라봤어요. 그 농사모는 30년 넘게 함께한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챙이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고 땀 자국이 누렇게 배어 있었어요. 벽에는 농지 사진도 걸려 있었는데 색이 바래서 윤곽이 흐릿했어요. 사진 속 박만수는 젊었고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어린 아들 셋이 서 있었고 뒤로는 푸른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박만수는 농사모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도윤이한테만 평생 미안했지.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버지가 좀 아파서 병원 다녀왔다. 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다. 메시지는 전송됐지만 답장은 한참 뒤에야 왔어요.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만 했어요. 성수는 장사가 바빠서 주말에나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도윤이만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병원 언제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박만수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도윤이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펼쳐진 논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에 벼 이삭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까치 한 마리가 전봇대에 앉아 울었고 그 소리가 공허하게 퍼졌어요. 박만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박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자식들과 나눈 단톡방이 떠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남겼어요. 다음 주에 서울 병원 가야 할 것 같다.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 있니?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박만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진동이 울려서 화면을 확인했어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답장을 보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힘들어요. 다음 주도 출장 일정이 있어서요. 박만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이어서 둘째 성수의 답장이 왔어요. 저도 요즘 장사 사정이 안 좋아서 가게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도 그만뒀는데 병간호는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박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천천히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저녁 무렵 큰 며느리 윤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만수는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님, 병원비는 보험 적용이 되나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빠듯해서요. 아시잖아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든지.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빨랐어요. 박만수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는 물 한 잔을 마시려 부엌으로 갔다가 그대로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이튿날 아침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병원 가실 때 도윤도련님이 모시면 안 될까요? 도윤도련님은 아직 미혼이니까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만수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병원 예약은 하셨어요.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다 부담하긴 힘들 것 같거든요. 박만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너희 신경 쓰지 마라.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기자 박만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때 도윤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제가 반차 내고 갈게요. 서울 병원 예약하셨어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박만수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윤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형들한테 연락은 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박만수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네가 또 고생하는구나. 도윤이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당연히 보살펴 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박만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농지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서류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가 다시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버지, 병원 가실 때 도윤이가 모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저희는 안심하고 일하겠습니다. 성수도 바로 답장을 달았어요. 도윤아, 아버지 잘 부탁한다. 형은 가게 때문에 못 가서 미안하다. 박만수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흐려지고 글자가 번졌어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박만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수와 성수 그리고 도윤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새 아들이 웃고 있었고 박만수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박만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은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팀장을 찾아갔어요. 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팀장님, 죄송한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반차랑 연차를 좀 쓸 수 있을까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족이 중요하지. 필요한 만큼 써.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둘러 업무를 정리했어요. 동료들에게 인수인계 메모를 남기고 가방을 챙겼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도윤은 급히 회사를 나와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청산군까지 가는 버스는
2시간 반이 걸렸어요. 도윤은 버스 안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점심 먹고 계세요. 제가 도착하면 같이 짐 챙겨서 서울로 올라갈게요. 박만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도윤아. 천천히 와라. 아버지는 괜찮다. 버스가 청산군에 도착하자 도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박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다, 괜찮다. 네가 오니까 든든하구나. 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어요. 약봉지와 병원 서류도 따로 챙겼어요. 보험증과 신분증도 확인했어요. 도윤은 구석구석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챙겼어요. 아버지, 필요한 거 더 없으세요? 박만수는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농사모를 가리켰어요. 저것도 좀 챙겨줄래? 도윤은 농사모를 조심스럽게 내려 가방에 넣었어요. 이거 아버지 보물이시잖아요. 당연히 가져가야죠. 짐을 다 챙긴 도윤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박만수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어요. 도윤은 아버지 허리를 꽉 잡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대문을 나서며 박만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집과 논이 보였고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행 버스에 올라 도윤은 아버지를 창가 자리에 앉혔어요.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아버지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버지, 병원 가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박만수는 도윤 손을 꽉 쥐었어요. 도윤아,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하자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택시를 탔어요. 병원은 강남에 있었고 건물이 높고 컸어요. 도윤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표를 받았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박만수를 진찰하고 여러 검사를 지시했어요. 일단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정밀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입원 수속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도윤은 아버지를 병실로 모셨어요. 4인실이었고 창가 자리였어요. 박만수는 침대에 누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아, 너 회사는 괜찮겠니? 도윤은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어요. 걱정 마시고 아버지는 편히 쉬세요.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옆 침대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어요. 도윤은 보호자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지켰어요. 박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하다. 형들한테는 다 해주고 너한테만 못 해줘서.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박만수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도윤아, 고맙다. 네가 있어서 아버지는 버틸 수 있다. 도윤은 아버지 손을 꽉 쥐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사는 거예요. 새벽이 되자 도윤은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고개가 떨어질 때마다 깨어나 아버지를 확인했어요. 박만수는 잠들어 있었고 호흡이 고르게 들렸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버지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어요. 복도로 나온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형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들, 아버지 입원했어요. 내일부터 정밀 검사 시작합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판기 커피를 뽑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다시 병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고 짧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논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도윤은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 시간이었고 앵커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속보 자막이 떴어요. 충북 청산군 신도시 개발 확정. 도윤은 TV 앞으로 다가가 소리를 키웠어요. 앵커가 말했어요. 정부가 충북 청산군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청산군 중심부 약 200만 평이 개발 구역에 포함됩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고 개발 구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어요. 도윤은 그 지도를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농지가 정확히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박만수도 침대에서 일어나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기가 우리 땅 아니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정확히 저기예요. 박만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누웠어요. 그래, 그렇구나.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 개발로 토지 보상금이 평당 평균 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아버지 땅이 약 600평 정도였으니까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마을 주민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단톡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박만수 씨네 땅이 다 들어갔다더라. 완전 대박 났네. 부럽다 정말. 이제 박만수 씨 큰 부자 되시겠네.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은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박만수 씨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청산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토지 매각 의향 있으신가요? 지금 시세보다 높게 드릴 수 있습니다. 도윤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 그런 생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청산군 토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고 싶은데요. 도윤은 정중히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박만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이거 큰일 났구나. 도윤은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아버지 왜요? 박만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들이 알면 난리가 날 거다.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더니 이제는 달라붙을 거야. 도윤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도윤아. 네 형들 성격 아버지가 잘 안다.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어.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에 단톡방 알림이 울렸어요. 큰형 민수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윤아, 뉴스 봤니? 아버지 땅이 개발 구역에 들어갔다던데. 곧바로 둘째 성수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박이네. 아버지 많이 좋아하시겠다. 우리 빨리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은 그 메시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만수는 도윤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형들한테 연락 왔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지금 단톡방에 메시지 보냈어요. 박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것 봐라. 벌써 시작이구나. 1시간 뒤 큰형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바빠서 이제야 왔습니다. 박만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왔구나. 민수는 병실을 둘러보다가 도윤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수고 많았다. 내가 출장 때문에 못 왔는데 네가 잘 모셨구나. 도윤은 짧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죠. 곧이어 둘째 성수도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장사 정리하고 바로 달려왔어요. 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뉴스 보셨죠? 청산군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들어갔다던데요. 성수도 거들었어요. 대박 나셨네요,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박만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래, 뉴스 봤다. 민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토지 관련 서류는 어디 있어요? 보관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집에 두고 오셨나요? 박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서류는 도윤이가 챙겨왔다. 민수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아 서류 어디 있어? 도윤은 가방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이제 땅 처분 문제도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 받으시면 관리도 해야 하고요. 민수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은행 계좌 관리나 세금 문제도 복잡하니까요. 박만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가 도와주겠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아버지. 저희가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도윤은 형들 표정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병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박만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병실로 왔어요.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박만수는 침대에 기대앉아 민수를 바라봤어요. 왔구나. 민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아버지, 제가 어제 좀 알아봤는데요. 토지 보상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서류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고요. 박만수는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제가 대리로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박만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다, 민수야. 그건 아직 생각해 볼 문제다. 그때 성수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 벌써 왔네. 나도 일찍 왔지. 성수는 병상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어제 좀 알아봤는데요. 보상금 받으시면 세금 문제가 복잡하대요. 전문가 상담도 받아야 하고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성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이런 거는 아들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도윤은 병실 구석에 서서 형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박만수 앞에 내밀었어요. 아버지, 일단 여기 한 번만 서명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박만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 그런 서류는 아직 쓸 수 없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큰 며느리 윤희가 과일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과일 좀 사왔어요. 윤희는 과일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건강이 중요하시니까요. 저희가 잘 모셔야죠. 박만수는 윤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윤희는 민수 옆에 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서류는 받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이야. 아버지가 좀 더 생각해 보신대. 둘째 며느리 수진도 영양제를 들고 왔어요. 아버님, 이거 드시면 좋다고 해서 샀어요. 비싼 건데 아버님 건강 회복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수지는 영양제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성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땅 문제도 우리한테 맡기세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저희를 믿으셔야죠.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들 잠깐만요. 민수와 성수가 도윤을 쳐다봤어요. 왜 도윤아?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형들 지금 이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프실 때는 어디 있다가 땅값 오르니까 이제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민수는 표정이 굳으며 대답했어요. 야, 도윤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성수도 화를 내며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지금 형들한테 뭐라는 거야?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도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입원하실 때 형들 어디 있었어요?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병원비 걱정된다고 보험부터 따지고 병간호는 못한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그러다 뉴스 나오니까 바로 달려왔잖아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윤희와 수지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형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가 바빠서 못 온 거지 안 온 게 아니야. 도윤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바빠서요? 그럼 지금은 안 바쁘세요? 갑자기 시간이 생기신 거예요? 성수가 끼어들었어요. 야, 도윤아 말 조심해.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박만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앉았어요. 숨이 가빴지만 목소리를 냈어요. 다들 좀 조용히 해라. 새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박만수는 민수와 성수를 차례로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성수야. 너희 말이 맞다. 아버지가 아프니까 너희가 걱정되는 게 당연하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박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아플 땐 없더니 땅값 오르니까 오는구나. 너희가 날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 돈이 걱정돼서 온 거지. 민수와 성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윤희와 수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박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병원 온다고 했을 때 너희는 어땠냐? 바쁘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병원비 걱정된다고 보험부터 물어봤지. 그러다 뉴스 나오니까 하루도 안 돼서 달려왔어. 민수는 변명하려 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박만수는 손을 들어 민수를 막았어요. 아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다 안다. 너희가 날 어떻게 보는지. 짐으로 받지 아버지로 본 게 아니야. 성수가 급히 말했어요. 아버지 오해세요. 저희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오해가 아니다. 내가 다 느꼈어. 도윤이만 병원에서 밤새 날 지켰다. 너희는 전화 한 통 없었지.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수와 성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희와 수지는 뒤로 물러나 서 있었어요.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박만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다들 돌아가거라. 아버지가 좀 쉬고 싶다. 민수는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성수도 뭔가 말하려다 그만뒀어요. 네 사람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민수와 성수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자식이 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우리 목까지 다 차지하려고. 도윤은 병실 문을 닫고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어요. 박만수는 지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네 형들이 저 모양이라서. 도윤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잘하신 거예요. 박만수는 도윤 손을 꽉 쥐었어요. 도윤아,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버틴다.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만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어요. 의사는 보호자를 따로 불러 면담을 했어요. 도윤은 진료실에 앉아 의사 말을 들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되고 있어요.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윤은 의사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남으신 건데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길어야 한 달 정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꽉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병실로 돌아온 도윤은 애써 웃으며 아버지를 마주했어요. 박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도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대요, 아버지.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나아지신대요. 박만수는 도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얼마 안 남았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박만수는 도윤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었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잘 들어라.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박만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너 독립할 때 기억하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형들한테는 땅도 팔아주고 돈도 대출받아 지원해줬는데 너한테는 빈손으로 보냈잖아.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다니까요. 박만수는 눈가가 붉어지며 계속 말했어요. 아니다, 도윤아. 그게 평생 아버지 가슴에 걸렸다. 밤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미안했어. 네가 힘들게 사는 거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잖아. 도윤은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이제 갚으려고 한다. 너한테 못해준 거. 도윤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만수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저기 내 휴대폰 좀 꺼내줘라.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드렸어요. 박만수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하늘여울 법률사무소입니까? 네, 박만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좀 바꿔주세요. 도윤은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박만수는 통화를 이어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상속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박만수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결심했다. 청산군에 있는 땅 전부를 너한테 주려고 한다. 도윤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버지, 안 돼요. 형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만요? 그건 안 돼요. 박만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생각 다 했다.
민수랑 성수는 이미 아버지한테 받았어. 땅도 팔아줬고 돈도 빌려줬지. 그런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이제라도 갚아야 해.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박만수는 도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이게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다. 들어줘라, 부탁이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중년의 남자 변호사였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만수 씨. 하늘여울 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오셨습니까? 이쪽은 제 막내 아들 도윤입니다. 변호사는 도윤에게도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서류를 꺼냈어요. 상속 관련 상담이라고 하셨죠?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만수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제가 청산군에 땅이 있습니다. 6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땅을 막내 아들한테 다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다른 자녀분들은 없으신가요? 박만수는 대답했어요. 아들이 셋인데요. 큰아들이랑 둘째는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막내한테만 못해줘서 이번에 주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유언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까지 받으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와 성수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변호사를 보고 멈칫했어요. 아버지, 누구세요? 박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다. 상속 관련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민수는 얼굴이 굳으며 다가왔어요. 아버지, 상속이요? 갑자기 왜요? 성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박만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의할 필요 없다. 아버지 땅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할 거야. 민수는 변호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아들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저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유언자의 자유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자녀분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수가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아들인데. 박만수는 손을 들어 성수를 막았어요. 성수야, 조용히 해라.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다. 민수는 도윤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아버지를 세뇌한 거지? 그렇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예요. 민수와 성수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박만수는 변호사를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절차 진행해 주십시오. 청산군 농지 전부를 막내 도윤한테 상속합니다. 민수가 다시 항의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저희도 아들인데 이럴 수 있어요? 박만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희는 날 짐으로만 봤다. 도윤이만 끝까지 날 지켰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도윤이만 지킬 거야. 민수와 성수는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 공증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와 성수는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박만수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네 형들 때문에 네가 고생하겠다.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박만수는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고맙다.
네가 있어서 아버지는 편히 갈 수 있겠다. 도윤은 아버지 손을 꽉 쥐며 울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어요. 변호사가 공증 서류를 들고 병실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만수 씨. 오늘 공증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작하시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책상 위에 놓았어요. 여기 유언장입니다. 청산군 소재 농지 600평 전부를 박도윤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박만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수와 성수가 급히 들어왔어요. 뒤따라 윤희와 수진도 함께 왔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직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박만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안 되는데? 성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도 아들인데 왜 도윤이만 받아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유언자의 자유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신데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쓴 유언장은 무효 아닙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환자분은 의식이 명료하십니다. 의사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정신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수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도윤이가 아버지를 세뇌한 거예요. 도윤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형,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라니까요. 민수는 도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넌 입 닥쳐. 내가 아버지 옆에 붙어서 꼬드긴 거잖아. 우리가 병원 못 올 때 내가 세뇌한 거야. 윤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생각해 주셔야죠.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대출 갚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애들 둘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요. 학원비에 생활비에 너무 빠듯하다고요. 박만수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아버지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야. 윤희는 표정이 굳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잖아요. 민수는 서류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이거 못 쓰게 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서류 훼손은 불법입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성수는 박만수 침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아들이에요. 어떻게 저희는 빼고 도윤이만 주실 수 있어요? 박만수는 성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수야, 너 결혼할 때 아버지가 뭘 해줬지? 결혼자금이랑 장사한다고 해서 밭을 담보로 2억 원 보내줬잖아. 성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고? 서울 갈 때 땅 300평 팔아서 서울 아파트 전셋집 3억 원에 얻어줬지. 그것도 잊었니? 민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그게 얼마나 옛날 일인데요. 지금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박만수는 손을 들어 두 아들을 가리켰어요. 너희는 이미 받았어. 그런데 도윤이한테는 뭘 해줬니? 빈손으로 보냈지. 이제라도 갚는 거야. 민수와 성수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600평이면 3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걸 다 도윤이한테 주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박만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가 뭘 어떡해? 너희는 내가 아플 때 어디 있었어? 병원 온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바쁘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다 땅값 오르니까 달려왔지.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성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만수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날 아버지로 본 게 아니야. 돈으로 봤지. 짐으로 봤어. 도윤이만 끝까지 날 지켰단 말이야. 성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바빴던 거예요. 일부러 안 온 게 아니라고요. 박만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됐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아버지 마음은 이미 정했어. 윤희가 수진에게 속삭였어요. 이거 큰일 났네. 수진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윤 도련님이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두 며느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변호사를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건넸어요. 여기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성수도 함께 애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제발이요. 박만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민수야, 성수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두 아들은 박만수를 바라봤어요. 박만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건 땅이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남아준 저 아이 하나였어. 도윤이만이 진짜 아들이었다. 너희는 그저 돈만 보는 사람들이었지. 민수와 성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윤희와 수진도 뒤로 물러섰어요. 박만수는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어요. 박만수 세 글자가 서류 위에 새겨졌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서명 완료됐습니다. 이제 공증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만수는 펜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예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승소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수는 도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 기억해둬. 형제 의리 다 끊어진 거다. 도윤은 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 의리는 진작에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형들이 끊었잖아요. 민수와 성수는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윤희와 수진도 뒤따라 나갔어요. 복도에서 네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자식한테 완전히 세뇌당했어. 변호사 알아봐야겠어. 병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어요. 박만수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네가 형들한테 미움받게 됐구나. 도윤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박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안았어요. 도윤아, 고맙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도윤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박만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가 나간 뒤 병실은 고요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박만수는 침대에 누우며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갑자기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박만수의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도윤은 급히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박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동자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박만수는 도윤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도윤아, 고맙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어서. 도윤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박만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도윤은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박만수는 눈을 천천히 감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도윤아.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왔어요. 의사가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박만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전 5시 32분. 사망 확인합니다. 도윤은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도윤은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마을 이웃 몇 명이 조문을 왔어요. 민수와 성수는 장례식 내내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윤희와 수지는 서로 수군거리기만 했어요. 도윤은 영정 앞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영정 속 박만수는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었어요.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도윤은 영정을 품에 안고 차에 탔어요. 민수와 성수도 뒤따라 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장장에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유골함을 받았어요. 차갑고 무거운 함이었습니다. 도윤은 유골함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가 끝나고 도윤은 혼자 청산군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꾸던 농지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흙길을 걸었죠.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노는 가을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벼 이삭을 흔들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농지 가운데로 걸어갔죠. 발밑에 흙이 부드럽게 밟혔어요. 농지 한가운데 작은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어요. 그 위에 낡은 농사모가 놓여 있었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돌로 눌러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농사모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농사모는 햇빛에 발에 있었습니다. 챙이해져서 실밥이 보였어요. 땀 자국이 누렇게 배어 있었고 흙이 묻어 있었죠. 도윤은 농사모를 들여다보며 아버지 냄새를 맡았어요. 흙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농사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농사모를 쓰며 말했어요. 제가 이 땅 잘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벼 이삭들이 일제히 흔들렸죠. 파도처럼 물결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논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죠. 아버지가 논두렁에 앉아 도윤을 부르던 모습이 보였어요. 도윤아, 이리 와봐. 아버지가 메뚜기 잡아줄게. 어린 도윤이 까르르 웃으며 달려가던 모습이었어요. 도윤은 눈을 뜨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신다고 믿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윤은 천천히 돌아서서 농지를 걸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느렸습니다. 농지 끝에 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넓은 눈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도윤은 농사모를 가슴에 안고 걸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농지가 보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농지가 천천히 멀어졌죠. 도윤은 창에 이마를 대고 농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버스는 청산군을 벗어나 서울로 향했어요. 도윤은 농사모를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도윤은 농사모를 꽉 안으며 속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 항상 기억할게요. 사랑합니다. 도윤은 농사모를 안은 채 조용히 울었어요. 농지 위로 바람이 다시 불었고 벼이삭들이 물결처럼 흔들거렸죠. 그 소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자식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마음과 그 곁을 지켜준 막내의 진심이 깊게 남네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셨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사연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